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단 1분 만에 전성 매진이라는 기록으로 한국 스포츠 예능계를 뒤흔든 불꽃야구 첫 라이브 티켓 사건의 전말을 다룹니다. 단순한 흥행이 아니라 한편의 선언처럼 읽히는 이 장면 뒤에는 훨씬 복잡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튜디오 C1이 티켓 가격을 공개한 직후 단 1분 만에 모든 좌석이 매진되었다는 소식은 업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 JTBC와의 법적 분쟁이 한창 진행 중인 민감한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 파장은 더욱 컸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반응을 두고 단순한 흥행 성공이 아니라 의도된 메시지에 가깝다는 평가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매진은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22일 오후 2시. 예스24를 통해 진행된 티켓 오픈이었습니다. 불꽃야구의 첫 라이브 매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팬들은 일제히 접속했고 데이터상으로는 오픈 직후 불과 수십 초 만에 트래픽이 평소 대비 몇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현상까지 발생했지만 많은 팬들은 설마 이렇게 빨리 매진되겠느냐며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1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화면 곳곳에 매진 표시가 떠올랐고 이를 확인한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새로 고침을 반복했습니다. 곧이어 커뮤니티와 SNS에는 정말 1분 만에 끝난 게 맞느냐는 반응이 쏟아지며 이 장면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티켓 가격이 결코 낮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VIP석은 약 11만 원대, 일반석도 6만 원 전후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기준으로 보아도 부담 없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불꽃야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되는 첫 무대라는 상징성, 그리고 과거 최강야구를 통해 이미 검증된 멤버들이 대거 함께한다는 기대감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라는 긴장감이 만들어낸 서사가 팬들의 참여 욕구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한 팬은 이 티켓을 두고 단순한 경기 관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첫 장면에 입장하는 증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불꽃야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선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뒷받침합니다. 스튜디오 C1의 한 제작진은 익명을 전제로 이번 티켓 오픈의 목적이 단순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권리를 둘러싼 분쟁 속에서 이미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에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단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티켓 판매 자체가 JTBC가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행사라는 실체를 먼저 만들어두기 위한 선제적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업계 분석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주장보다 실체인데 불꽃야구는 이 티켓 매진을 통해 이미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앞에 보여준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상황은 단순한 흥행 뉴스가 아니라 양측의 힘겨루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깊이 있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응원으로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큰 동기가 됩니다. 매진 소식 이후 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JTBC로 향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불꽃야구의 흥행이 현실화될 경우 과연 원조 포맷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이 여론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과거 최강야구의 핵심이었던 인물들이 대부분 스튜디오 C1 쪽에 남아있다는 점은 이러한 긴장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C1 측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티켓 매진 이후 공식 SNS에는 짧은 감사 메시지만 올라왔지만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이 반복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평소 말을 아끼는 김성근 감독조차 주변 스태프에게 팬들이 답을 보여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이 사건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는 더 이상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으로만 설명되기 어려워집니다. 팬덤이 직접 정통성을 판단하고
시장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구조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흐름이 스튜디오 C1에게 유리하게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변수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업계 전체를 다시 긴장하게 만드는 문서의 존재였습니다. 그 문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이 싸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이 되었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불꽃야구 티켓 매진이라는 결과가 던진 파장은 단순한 흥행 뉴스를 넘어 본격적인 법적 대립의 무게를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스튜디오 C1과 JTBC 사이에 장기화되고 있는 계약 분쟁의 구조입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아니라 방송권과 상표권, 그리고 포맷의 소유권이라는 민감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힌 싸움이었습니다. JTBC는 기존 프로그램이었던 최강야구를 독자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C1은 자신들이 기획하고 구축해온 제작 시스템과 핵심 멤버, 그리고 컨텐츠의 실질적 정체성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이 두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법적 공방이라는 형태로 공개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분쟁이 단순한 협상으로 끝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튜디오 C1이 불꽃야구라는 새로운 간판을 내걸고 독립적인 첫 행보를 선택한 것은 사실상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프로그램 명칭부터 새로운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운 점은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출발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JTBC 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이름을 쓰더라도 포맷의 유사성과 출연진 구성은 여론의 판단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시점을 두고 스튜디오 C1이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되던 갈등이 불꽃야구라는 이름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특히 티켓 판매라는 구체적인 행위는 단순한 기획 단계가 아니라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향후 판단 과정에서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JTBC 내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불꽃야구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퍼졌습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이 상황을 두고 만약 불꽃야구가 안정적으로 흥행을 이어간다면 여론은 자연스럽게 원조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브랜드의 정통성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론의 방향입니다. 법정에서는 문서와 계약 조항이 중심이 되지만 시장과 팬덤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보다 누가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의 1분 매진은 바로 그 살아있음의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JTBC 입장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신호였습니다. 스튜디오 C1 역시 이 반응을 통해 자신감을 얻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지지가 확인되었다는 말이 오갔고, 이로 인해 다음 수를 더 과감하게 둘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싸움을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가 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불꽃야구를 둘러싼 상황은 단순한 프로그램 경쟁을 넘어 누가 콘텐츠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를 가르는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을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밀어넣는 결정적인 요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요소는 공개 발언도 공식 보도도 아닌 조용히 떠돌기 시작한 하나의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가 무엇이었고 왜 양측 모두에게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했는지는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흐름이 급격히 달라진 결정적 이유는 티켓 매진 그 자체보다 그 뒤에 숨어있던 의도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스튜디오 C1의 이번 행보를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최소 3단계로 설계된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는 각각의 단계가 실제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장 존재 증명이었습니다. 법적 분쟁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멈춘 순간 상대방은 실체가 없다는 논리를 앞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 C1은 불꽃야구라는 이름으로 티켓을 오픈하고 실제 관객을 모으는 데 성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이미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말이나 주장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팬들이 실제로 돈을 내고 선택했다는 점은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브랜드 독립성의 확보였습니다. 불꽃야구라는 새로운 이름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는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제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위험을 동반했지만 동시에 명확했습니다. 중간지대를 포기하고 아군과 적군을 분명히 가르는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출연진 구성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불꽃야구에 합류한 인물들은 단순한 캐스팅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가 곧 포맷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다고 믿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성근 감독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스튜디오 C1과 함께 움직였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말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선택이었고 팬덤의 판단 역시 이 지점에서 빠르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팬덤 지지의 실체화였습니다. 단순한 응원이나 댓글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지지가 바로 티켓 매진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팬덤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선택을 한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누가 자신들이 지켜보고 싶은 프로그램인지에 대해 팬들이 직접 답을 내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결과는 여론조사나 시청률 예측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강력했습니다. 한 업계 분석가는 이번 사건을 두고 불꽃야구의 티켓 매진은 단순한 흥행이 아니라 하나의 절차였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인데 이 기록이 바로 관객과 시장의 선택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어떤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이 장면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퍼지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스튜디오 C1은 예상보다 빠르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내비치기 시작했고 JTBC 역시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물밑에서는 초단위로 계산된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모든 흐름을 다시 뒤흔드는 결정적인 단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관계자 발언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가 확인된 하나의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는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 누가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는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싸움이 단순한 여론전이 아니라 본격적인 기록의 싸움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문서의 존재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 불꽃야구를 둘러싼 긴장감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내부 참고 자료나 의견서가 아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JTBC가 소송과는 별도로 긴급 금지 가처분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내부 메모였고 작성 시점은 티켓 오픈단 하루 전이었습니다. 이는 곧 JTBC가 스튜디오 C1의 움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의 해석은 즉각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JTBC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선수를 빼앗겼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스튜디오 C1이 상대의 의도를 읽고 그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이 싸움이 결코 우발적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미 여러 수를 계산하고 있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문서에 담겨 있었던 셈입니다.
문서의 내용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파장을 키웠습니다.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 일정 변경 가능성, 출연진 구성에 대한 제한, 폼의 사용 범위에 대한 규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었다면 불꽃야구의 첫 출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서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실질적인 압박 카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대목은 스튜디오 C1이 이 문서를 확인한 이후의 대응이었습니다.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문서를 받은 순간 제작진 내부에서는 하나의 결론에 빠르게 도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논쟁이 아니라 속도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에 불꽃야구의 실체를 먼저 만들어 공개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판단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티켓 오픈 일정은 앞당겨졌고 가격 공개 역시 계획보다 최소 수십 시간 이상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 결정은 단 몇 시간 안에 이루어졌고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듯 단 1분 만의 매진이었습니다. 이 순간 문서에 담겨있던 계획들은 사실상 무력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의 반응 역시 이 흐름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우리가 보고 싶은 팀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재오픈 가능성과 추가 경기 일정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관련 검색량은 평소 스포츠 이벤트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시장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되었습니다. 문서의 진짜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취재팀이 확인한 비공식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손으로 적은 듯한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고 그 안에는 출연진 이탈 가능성에 대한 경고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는 JTBC가 조용히 캐스팅을 시도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었고 상황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드러난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김성근 감독을 포함한 주요 멤버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결속하며 스튜디오 C1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 업계 인사는 JTBC가 일부 멤버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했다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돌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이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불꽃야구가 이들에게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들이 쌓아온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선택은 결국 문서에 담긴 경고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기록상으로 남은 것은 계획된 압박보다 더 빠른 실행이었고 그 실행을 지지한 팬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싸움의 양상은 다시 한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기록들이 실제 법적 판단과 여론의 흐름 속에서 어떤 무게를 갖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불꽃야구가 앞으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불꽃야구를 둘러싼 싸움은 법적 문서나 계약 조항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마지막 국면에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것은 바로 팬덤의 선택과 정체성이라는 요소였습니다. 처음 티켓이 매진되었을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은 이를 일시적인 열기나 반짝 흥행으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우리가 지켜야 할 프로그램이라는 감정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 공식 채널과 커뮤니티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든 우리는 함께하겠다는 말들이 반복되었고 이는 제작진에게 보내는 지지이자 동시에 상대를 향한 명확한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JTBC 공식 게시판과 관련 공간에서는 원조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났고 여론은 자연스럽게 양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프로그램 경쟁이 아니라 역사와 정통성을 둘러싼 감정의 충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법정 싸움과 별개로 이미 하나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시청률이나 판결문보다 먼저
시장과 팬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지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꽃 야구의 첫 무대가 열리기도 전에 형성된 이 흐름은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이 지점을 주목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 발생 가능성 여부가 중요하지만 이미 실체가 만들어지고 소비자가 반응한 순간 판도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JTBC가 쉽게 물러설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포맷의 원조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앞으로 훨씬 더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튜디오 C1 내부에서 나온 또 하나의 증언이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불꽃야구의 첫 경기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2단계와 3단계 대응 시나리오가 준비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는 방송 이후 공개될 요소로 계획되어 있었고, 일부는 상대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수단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첫 경기에서는 기존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카메라 시스템과 관객 참여형 요소들이 도입될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이는 불꽃 야구가 단순한 유사 포맷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성을 가진 콘텐츠임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이 싸움은 경쟁인가? 아니면 정체성의 전쟁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싸움이라 불렀고 또 다른 누군가는 경쟁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표현은 누구의 역사이고 누구의 미래인가를 가리는 정체성의 전쟁에 가깝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27일 고척돔에서 열릴 첫 경기. 그날의 함성과 분위기는 법정 기록으로 남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분명히 각인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무게는 어쩌면 어떤 판결문보다도 강력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이미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충돌의 중심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해낸 하나의 프로그램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절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